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EBS 수학 중심의 정현경입니다. 제가 또 오래간만에 여러분들에게 강의를 가지고 이 자리에 서게 됐습니다. 강의 제목은요, 지금 보시다시피 수학 중심입니다. 이 강의는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대한 수학 강의예요. 2015 개정 교육과정이면 어떻게 적용되나요? 라는 질문을 할 수 있겠네요. 그 개정 교육과정은 2018년 1학년이 되는 학생들에게 적용되는 그런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제 교육과정이 변하는 건 그동안 계속 있었던 일인데 지금은 교육과정도 변하고 수학 교과서도 변한 데에다가 거기다 뭐까지 변하냐면 입시 제도도 대폭 개편이 된다라고 여러분들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제 2017년 기준으로 이제 중학교 3학년인 학부형이나 학생들에겐 굉장히 부담스러운 한 해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 뭔가 열심히 하려고 해도 방향이 결정돼 있지 않다 보니까 혼란스러운 상황이 아닌가, 그래서 굉장히 힘들어하는 그런 시즌이죠. 근데 어쨌든 제가 여러분들의 고민이나 불안감을 줄여주기 위해서 돕는 조력자로 지금 이 자리에 서려고 합니다. 자, 2015 교육과정, 다시 말하면 2018년도 1학년이 되는 그런 교육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물어보면 많은 친구들이 선생님 공부 안 해도 막 대학을 가고 그런 거 없습니다. 야, 공부를 안 하는데 대학을 어떻게 가니? 이거 잘 생각해야 돼. 내가 어렸을 때도 그런 얘기를 했어. 우리 공부하기 너무 힘든데 시간이 지나면 공부 안 해도 뭐 대학 갈 수 있다. 그때도 그 얘기를 했거든. 근데 바뀌지 않고 경쟁은 굉장히 더 가시적으로 봤을 때도 좀 더 심각하게 변하고 있는 것 같아요. 물론 그런 경제를 완화시켜 주겠다. 그리고 많은 학생들의 다양성을 존중하겠다. 그런 측면은 있긴 하지만 잘 기억해. 예전에는 공부만 잘하던 애들만 좋은 대학을 갔다면 이제는 점점 그게 바뀌면서 공부도 잘해야 됩니다. 공부도 잘해야 돼. 그러니까 내신 성적도 좋고 나중에 수능 성적도 좋은데 토론도 잘하고 구술 면접도 잘하는데 리더십도 있으면서 친밀감도 있는 사람을 뽑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게 완벽한 사람을 뽑겠다. 이게 바뀐 교육과정의 입시 제도의 흐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기본 베이스는요. 어쨌든 성적이 어느 정도는 좋아야 돼. 그러니까 공부를 하나도 안 했는데 입시에서 성공할 수 있다? 그런 건 없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그런 입시의 성공을 판가름질 수 있는 가장 중심적인 과목이 뭡니까? 바로 수학이죠. 그래서 이 강의의 이름이 수학 중심인 거야. 그러니까 입시의 중심, 내신의 중심, 그 수학 중심을 제가 잡아주기 위해서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당연히 여러분들 그 단위수도 크고 그다음에 수능 나중에서도 수능을 볼 때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수학에 대한 걱정이 굉장히 클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어쨌든 그 수학에 대한 걱정을 줄여주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서서 오리엔테이션을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새로운 수학의 시대예요. 그럼 도대체 뭐가 바뀌었을까? 제가 교육 과정서를 막 읽어봤습니다. 굉장히 많은 부분이 변한 듯 하지만 대부분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별로 안 변한 것 같아.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그러면 반드시 패합니다. 제가 새로운 교육 과정을 준비하면서 이미 교재도 내 나름대로 다 써놓고 선생님의 이름으로 된 교재도 따로 이미 다 써놨어요. 그리고 이 강의 말고도 새 교육 과정 수학 강의를 이미 완강했습니다. 제가 이 강의를 찍는 시점이 장마철이야. 7월 초라고. 7월 초 이전에 이미 선생님이 다 완강을 했어. 교육과정에 대한 분석이 다 끝났다고. 그런데 선생님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바뀐 게 별로 없어서 그냥 그대로 하면 될 것 같아. 라는 구시대적인 수학으로 접근하잖아. 완전히 패하게 됩니다. 야,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니? 근데 이 도끼로 막 뭐 잡는 그런 시대에 접근을 하게 되면 니들은 끝나는 거야. 옷을 입을 때도 첫 단추를 잘 껴야 되겠죠. 나는 그대들과 같이 하는 첫 단추의 역할을 하려고 해. 근데 옛날 방법으로 접근하잖아. 어떻게 될까요? 다음이 아무리 잘 끼워져도 결국엔 어그러지게 돼 있어요. 첫 단추를 잘 껴야 됩니다. 구시대적인 수학은 완벽하게 거부할 겁니다. 새로운 교육과정은 분명히 변했고 그거에 맞춘 강의가 필요해요. 그래서 제가 이 자리에 서서 여러분들에게 첫 단추를 띄우기 위한 완벽한 안내를 하려고 이 자리에 서 있는 겁니다. 선생님, 그러면 도대체 뭐가 바뀌었을 겁니까? 뭐가 바뀌었습니까? 정현경 선생님이 하는 수학 중심이 그럼 뭐가 다르다는 얘기입니까? 바로 이 부분이 달라요. 첫 번째, 2015 교육과정을 내가 얘기했어. 이미 분석이 끝났어요. 하지만 잘 들어. 야, 분석이 다 끝났다고 그래서 그래. 또 저번에 강의했으니까 또 그대로 또 수학 중심도 강의하면 되겠구나라는 생각으로 저는 이 자리에 서 있지 않습니다. 저는 이 강의를 준비하기 위해서 교육과정 평가원에서 제공한 교육과정 개편에 관련된 이야기를 모두 다 다시 읽어보고 다시 형광펜으로 체크해가면서 수학 중심 교재와 비교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볼까요? 왜 선생님의 강의가 다른가? 수학이 뭐가 달라졌는데요? 첫 번째,
예를 들면 이제 첫 단원 정도 얘기해 볼게요. 첫 단원 뭐 다항식하고 이제 방정식 이런 걸 보면 미지수가 3개인 연립방정식 없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발간된 교재들을 제가 하나하나 사서 이렇게 보고 있는데 이게 다 있어. 분명히 교과서에는 이게 들어가면 안 돼요. 이게 빠져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다고. 미지수가 3개인 연립방정식 하지 말라고 돼 있습니다. 교육과정서에. 두 번째, 조립제법의 흐름이 어떻게 돼 있냐면 예전엔 되게 복잡한 것도 많이 물어봤는데 분명히 교육과정서에 뭐라고 돼 있냐면 조립제법은 다항식을 단항식으로 나누는 나눗셈의 연산하고 연결해서 여기 봐봐. 이거 봐봐. 간단하게 뭐라고 그랬어. 복잡하게 보면 되냐 안 되니? 안 돼. 근데 일반 문제집에 보면 복잡하게 돼 있어. 내가 무엇을 하지 말아야 될지에 대한 선을 정확하게 결정을 해줄 거야. 세 번째도 볼까? 이런 것도 있습니다. 2차 방정식을 여러분들 중학교 때도 배웠을 거야. 그때는 간단한 인수분해를 통해서 배웠다. 근데 고등학교 올라가면 허근이라는 게 생겨요. 선생님 그게 뭔가요? 아유 나중에 배울 거야. 근데 허근이라는 걸 배우는데 개수가 허수인 2차 방정식도 예전에 막 내고 그랬다. 근데 교육과정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그거 하지 말라고 돼 있어요. 근데 그걸 하면 돼 안 돼? 우선은 안 돼요. 교육과정에서 무엇을 얘기하는지 그 틀을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고. 예를 들어서 니네 동네에서 싸움 좀 하는 애가 태권도 시합에 나가면 금메달을 딸까 못 딸까? 못 따. 싸움 좀 한다고 체력 좋고 체격 좋다고 그래서 그 태권도 시합 가서 금메달 따겠어? 아니요. 왜 못 따냐면 룰을 모르기 때문이야. 체력이 나빠서가 아니야. 주먹이 약해서가 아니야. 그 룰을 정확하게 지키지 못하기 때문에 모르기 때문에 익숙하지 않으니까 거기서 친다고. 얘들아. 너희들은 지금 시합을 해야 돼. 시험을 봐야 된다고. 성적이 좋은 애들 뽑아간다고 그랬잖아. 그런데 그 룰을 모르는 상태에서 막 들이치니까 중학교 때 지친 거야. 고등학교는 그렇게 시작하면 안 돼요. 분명히 틀을 정해놓고 그 틀 안에서 다시 룰을 정해놓고 그 룰 안에서 대결하게 해놨다고. 룰이 뭔지도 모르는 상태에서의 강의와 룰이 뭔지도 모르는 상태에서의 교재를 보면 너희들은 룰을 모르는 상태로 졸업하게 돼 있어. 그럼 망하는 거야. 지치고. 내가 너희들한테 뭘 해주려고 그러는 거야? 룰을 알려줄 겁니다. 고등학교 수학은 이런 룰이 있어. 그 룰이 있고 변칙적인 것이 이런 거야라는 걸 구분할 수 있는 선생님과 그것을 구분할 수 있는 학생이 분명히 정확하게 금메달을 따는 거예요. 선생님 여기 왜 있다고? 너희들에게 고등학교 수학의 중심적인 룰이 무엇인지를 알려주려고 한다는 얘기야. 뭐 그거 말고도 되게 많아. 이게 뭐 첫 단원 앞쪽만 얘기하는 거라고. 복잡한 인수분해는 하지 말라고 돼 있어. 복잡한 인수분해가 뭔가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걔들이 이렇게 해놨다고. 이건 예전에 보면 막 내신 문제라 막 이런 문제집에 막 나와 있는 건데 분명히 평가원 교육 과정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하지 마라고 얘기를 합니다. 선생님은 여러분들에게 수학을 공부하지만 야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하면서 고통을 주려고 여기 있는 게 아니야. 너희들 수학 공부하기 힘들어. 어려워 수학은. 그런데 짐을 덜어주려고 그래요. 딱 이게 가장 중요한 거야. 수학이 그렇게 어렵지만은 않단다. 교과서 내용과 교과 과정 이렇단다라는 커다란 틀과 그리고 하지 말아야 될 걸 정확하게 결정을 해줄게요. 그 단계를 넘어서야 나중에 어려운 문제도 접근할 수 있는 거야. 정확한 룰에 대한 이야기. 그런 부분에 대한 분석이 끝났다고. 이거 말고도 수백 가지가 있어요. 그거에 선생님이 모든 강의에서 정확하게 전달을 할 거랍니다. 이게 다른 거예요. 다른 선생님들, 다른 강사님들이요. 강의를 너무 오래 했기 때문에 자기 자신의 매너리즘에 빠져서 바뀐 부분에 대해서 간과하고 지나가는 교사, 강사 선생님들이 많다고. 근데 선생님 그렇게 하지 않겠다는 얘기예요. 그게 가장 중요한 거죠. 그리고 선생님 개념의 신이라고 얘기하는데 뭐 자기 자랑을 좀 해본다면 선생님은 사실은 중학과정 선생님이 아니라 EBS 고등과정 선생님이에요. 그래서 2013학년도 같은 경우에는 연간 선생님의 수강생이 그 이전의 기록과는 전혀 다르게 너무나도 많은 학생들이 수강을 했었던 개념의 신이라고 불리던 사람입니다. 내가 왜 개념의 신이 될 수 있냐면 내가 수학을 너무 잘하거나 머리가 좋아서가 아니라 너희들의 눈으로 정확하게 풀어서 전달을 해줄 수 있기 때문에 선생님은 개념의 신이 됐던 것 같아요. 그 자세를 1강부터 마지막 강까지 그대로 유지하면서 전달할 거니까 믿고 따라오시면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좀 다른 게 있어 선생님은. 기존 수학 선생님 어때? 분필 들고 타타닥. 물론 당연히 선생님도 분필 수업을 할 수밖에 없어요. 흐름을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근데 분필만 가지고 막 하는 그런 수업이 아니야. 선생님의 수업은 이런 게 있죠. 역동적인 시각 자료. 좀 지루할 만하면 갑자기 이런 게 나와요. 선생님 이러 끝납니까? 아니요. 이런 것도 막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막 돌려드려요. 그러면서 너희들이 지루할 틈이 없는 강의를 준비하는 유일한 수학 선생님이에요. 선생님이 쓰는 프레지가 있는데 이 프레지가 선생님 2,000개가 넘어 모든 강의를 다 새롭게 준비해서 오는 거야.
지루하지 않게 하지만 정확하게 수학적 전달을 할 수 있는 역동적인 시각 자료가 있는 유일한 수학 강의입니다. 잘 들어오신 거예요. 네 번째, 깔끔한 문제풀이. 가장 최적의 내용들을 가지고 그 개념들을 가지고 문제풀이. 결국엔 니들이 점수를 맞아야 되는 거 아니야? 정답을 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래서 그 과정을 깔끔하게 전달하는 부분들이 선생님은 좀 차별점이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많은 준비와 어떤 열정을 가지고 선생님 이 자리에 서 있는 거예요. 그러면 선생님 수학 중심은 어떻게 공부해야 됩니까? 교재가 있어야 되겠죠. 교재는 미래 N 출판사, 그죠? 교과서 출판사 중에 가장 많은 부수를 가지고 있는 그런 출판사죠. 미래 N 출판사에서 정말 획기적으로 열심히 만든 교재라는 게 눈에 보입니다. 수학 중심이라는 책, 요거 봐봐. 수학 중심이라는 책으로 선생님이 처음부터 끝까지 강의할 건데, 그러면 또 책을 이렇게 막 그냥 읽어주는 강의. 그럴 거면 선생님 강의 안 하죠. 완벽하게 재구성을 하는데 첫 번째 특징이 이렇습니다. 잘 봐. 개념과 문풀을 분리해서 갈 거야. 책은 하나인데 강의가 두 개야. 그래서 어떻게 두 개인가요? 개념 파트와 문제풀이 파트를 분리해요. 그래서 개념 파트, 그리고 뒤에 보면 연습 문제가 보통 한 20문제 분량 정도가 단원별로 끊어져 있거든. 그걸 버리고 가지 않고 선생님이 따로 풀어드릴 거예요. 그래서 강의가 달라. 개념 강의, 문제풀이 강의를 분리해. 그래서 수학 상 파트는요, 사실은 상이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들 과정에서는 거의 1학기나 2학기 초반 분량까지 넘어가게 되는 분량일 거야. 그 부분을 40강. 선생님 되게 많아요 하는 친구들도 있겠는데 러닝타임이 짧아. 그래서 보통 40분 안에 대부분 끝냅니다. 다다다다다 끊고 정확하게 전달할 거야. 근데 그게 40강이면 굉장히 슬림한 거예요. 그리고 문제풀이 24강. 하는 더 적습니다. 23강. 다시 말하면 전체가 약 60강 분량이라서 1년의 내용이 개념만으로는 거의 60강, 40분짜리 60강이면 굉장히 슬림하고 빠르게 여러분들이 정리하고 완벽하게 개념 정리까지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문제풀이가 뒤에 붙는다고. 그래서 세 가지 안내 드리면 첫 번째, 선생님 저는 예비 고1이고요. 아직 수학을 잘 못해요 하는 친구들은 굳이 이거 안 해도 돼. 어떤 것만 잘 보면 될까? 이 강의만 해가지고 한 번, 두 번 정도 돌려보면 완벽한 개념이 머릿속에 잡힐 거예요. 그런 다음에 두 번째 하는 뭐냐면 그게 끝났고 나중에 내신이 가까웠을 땐 당연히 문제풀이를 할 수 있어야 되잖아. 그래서 이걸 토대로 삼아서 내신 가까웠을 때 다음 문풀 강좌를 두 번째 수강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개념만 들어도 되고 어떻게? 너를 듣고 내신 가까웠을 때 이걸 추가해서 듣는 것. 그리고 세 번째 하는 뭐냐면 이미 다른 강의를 듣고 내가 잘 알아. 그리고 현역 고1이에요 선생님 지금. 그런 친구들이 만약에 있다면 어떤 것만 들으면 돼요? 이 문풀만 들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이런 세 가지 안에 선생님이 선택해서 드리는 건데 자기 수준에 맞게 쪼개서 들을 수 있도록 선생님이 이렇게 책 자체를 분할해서 전달을 한다는 얘기죠. 이런 부분도 굉장히 획기적이라는 걸 보시면 돼요. 그러면 만약에 내가 2018년도에 1학년이야. 근데 과거에 정현경 수업을 듣고 그냥 말 거야? 아니에요. 내신 준비할 때. 나중에 2학년 올라가기 전에 복습할 때 절대 잊지 말고 이 자리로 다시 돌아오면 됩니다. 선생님 강의로 다시 돌아오시면 돼요. 문풀이 필요하면, 개념이 필요하면 선생님은 계속 그 사이트 그 자리에 머물고 있을 거야. 항상 기다리고 있을 거니까 내가 생각나고 내가 필요한 순간 다시 들어와서 볼 수 있게 친절하게 쪼개서 하나하나 열심히 올려놓을 거니까 우선 첫 번째는 완강하시고요. 두 번째는 내신 준비하면서 그리고 복습하면서 계속 선생님을 찾아오시고 또 질문도 올리고 하는 그런 과정으로 부지런히 강의에 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선생님은요. 우선 첫 번째, 수학은 어렵다 깨부시려고 합니다. 쉽게 접근할 수 있어요. 그리고 재미있게 흥미진진하게 접근할 수 있어요. 하지만 진중함을 버리진 않겠습니다. 수학적인 접근, 정확하게 전달을 할 거예요. 이 세 가지가 혼합돼서 여러분들의 시간을 효과적으로 쓸 수 있도록 그대들의 시간과 나의 시간을 공유하는 시간이 좀 됐으면 좋겠어. 선생님은 야, 내 강의를 들으면 무조건 100점이야 라는 그런 사기를 치려고 여기 있는 게 아닙니다. 그대들이 가는 길을 같이 걸어가는 조력자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서 있어요. 대신 너희들의 걸음걸이를 하나하나 관찰해가면서 같은 걸음으로 갈 수 있는 친절한 선생님이 될 거예요. 아셨죠? 그런 선생님을 원한다면, 그렇게 안정적으로 고등학교 생활을 준비하고 싶다면 이 강의를 통해서 준비하시면 됩니다. 선생님의 수학 중심 강의 안에서 좀 더 친절한 내용, 진짜 내용들을 이제 보여드리면서 갈 거니까 선생님의 강의로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자, 오늘 OT는 여기까지입니다. 강의에서 만나도록 하죠. 이상 정현경이었습니다. 예, 15분